오늘의 주제는 게으름과 작별인사입니다. 네. 사실은 연초에 해야 될 이야기인데 연말에 한번 게으름과 작별인사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미리 좀 마음을 다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말 연초 추울 때만 되면은 이 게으름이 더 늘어나요. 네, 꼼짝되기 싫죠. 조금만 더 자고 싶고 막 이불에서 나오기 싫고. 일단 대표님, 게으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울 때 정말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고 싶고. 근데 사실은 게으름, 똑같이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지만 이거를 여유라고 할 수도 있고 게으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행위인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여유와 게으름. 진짜 뭔가 있는데, 그렇죠? 게으름은 해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고 여유면 시간적 여유가 많고 해놓을 거 다 해놨을 때 난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으름은 어떤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할 때 마음의 상태나 태도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게으름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게으를 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게으름을 부리면서도 뭔가 좀 약간 쫓겨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게 게으름의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부지런하게 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일주일 일과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좀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또 일찍 잡니다. 예, 아침 새벽에 이제 방송이 있어서 새벽에 나오고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는 거의 씻고 잠깐 책보다 자거나 뭐 이런 정도. 저도 이제 스케줄이 좀 불규칙한 편인데 그 와중에 어떻게든 좀 놀라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게으름이 생기던데 대표님은 스케줄이 정말 빡빡하시잖아요. 어떻게 스케줄 짜세요? 비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또 이제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스케줄표를 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할 일 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거 리스트만 이렇게 쭉 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짜다 보면 이게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스케줄표에 이 할 일 리스트를 안으로 넣으면은 이거는 이 시간에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할 일에서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자기가 스케줄표를 짤 때 내가 일과를 9시부터 시작하니까 쭉 이렇게 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과를 끝내야 하는 시간, 말씀해서 놀아야 되니까 5시부터 짜는 거예요. 끝내야 하는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일 끝내고 놀아야지가 아니라 놀아야 되니까 일을 이때까지 끝내야지. 괜찮은 생각인데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기 시작하면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이 시간에 할 일을 안 미루게 돼요. 빨리 지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뭘 하려다 보니까 맨날 피곤해가지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과 일, 이 노동과의 상관관계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적당한 노동 시간,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너 몇 시간 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몇 시간 공부해? 네, 몇 시간 공부해? 이런 거.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몇 시간 일해?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형적인 한국식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외국식이라고 했지만 서양 사고에서는 아웃풋 베이스를 사고를 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고 이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해도 내가 몇 점을 올리려면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시간이나 뭐 일해야 할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건 정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목표로 하는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결과물만 나올 수 있다면 사실 몇 시간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책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책에서 인간 소외를 없애기 위해 읽어보셨어요? 있어 보이죠? 네, 차마 그 저자 이름은 못 외웠습니다. 노동자는 하루 3시간만 일해야 하고 또 노동과 놀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노동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일을 즐겨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짜증날 때 되게 많죠. 맞아요. 어떻게 일을 즐겨요? 되게 속성이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게임이 재밌는 걸 보면 게임이 재미를 주는 속성들이 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미션을 컴플리트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상대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경쟁한다. 이런 식의 속성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게임의 재미를 주는 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게 53분까지 맞춰야 돼. 이제 이 얘기를 맞춰야 돼. 이 시간에 맞춰서 하자. 이런 식으로 게임의 속성이나 아니면 내가 저번보다 잘하자. 아니면 내 전 타임에 했던 사람보다 잘하자.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게임의 속성이거든요. 이거는 이거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게임처럼 생각하고 게임의 규칙을 적용하다 보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정말 멋진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지금부터 53분까지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한번? 네. 근데 이제 게으름을 피게 되면 이제 막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아, 그때 공부 좀만 더 했을 걸. 게으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게으름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피거든요. 회피. 선택을 피하는 거예요. 선택을 피하게 되면 그때는 뭐 즉각적인 만족이나 뭐 즉각적인 편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언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뭔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외부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자기가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 우울증을 찾아오는 그 전초 증상이 사실은 게으름이에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태로 귀결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게으름이 자칫하면 무기력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게으름과 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대표님은 게으름과는 조금 멀리 지내시는 것 같은데 혹시 과거에 좀 게을렀던 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걸 타파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부지런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상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제가 게으르구나. 이런 걸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왠지 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일은 나중에 하고 싶고 마음에 가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먼저 해서 막 바쁘게 하면서 나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위장된 게으름이에요. 현대인의 게으름. 근데 사실 현대인은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특히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뭔가 일을 많이 하면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목적에 도달하지 않거나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위장된 게으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고 또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대 청춘들에게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고민 사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 고민 사연 읽어드릴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성입니다. 막내 동생은 13살인데요. 게으른 동생 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 동생은 식사와 게임 외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속옷도 3일 동안 안 갈아입습니다. 게으른 제 동생 어떻게 고쳐줘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심각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네. 아니, 13살이면 어린인데. 한참 사춘기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네요.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상태가 심각한 것 같긴 하네요. 게으른 동생 때문에 고민이다. 이분은 어떻게 좀 동생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말 어렵죠. 이제 동생이나 또 자녀분들이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돌아보면 항상 이런 때는 있었거든요. 뭐 게임을 막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어나기 싫을 때 막 민기적거릴 때 그러면 일어나라 얘기를 하거나 게임 그만해라 하면 더 막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하고 싶고. 더 막 싫은 거예요. 더 힘들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얘가 안 바뀌니까 너무 힘들고 본인도 왜 저런 소리 계속하지 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요? 네, 내비둬서 이 사람이 이 게으름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게을러가지고 뭔가 학교를 안다거나 뭔가 빠지거나 뭐 이런데 그걸로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부모님들이나 형들은 막 뒷수습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속옷을 안 갈아입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내비두는 거예요. 밥도 안 맞게 밥도 챙겨주지 마세요. 근데 희한하게 식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고 그런 경우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다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깨닫게끔. 네, 그래야지만 게으름과 그 결과의 링크를 보고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렇듯
이 사연은 좀 어린 친구지만 주변에 저희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좀 덜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조언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야라는 것은 사실 어른된 시각에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또는 경험자로서 본인이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을 이제 하고 싶은 게임을 말리고 싶은데 게임에 한번 중독됐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와닿아요. 게임에 중독됐을 때 나는 뭐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했다, 고시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너무 와닿거든요. 호소력이 있죠. 네, 근데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사실 제 동생도 네. 조금 게을러서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똑같은 제가 겪어온 그 길이니까 해주는데 자기가 겪지 않는 이상은 깨닫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동시에 피드백 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 누가 해주느냐? 가족이 얘기해주면 절대 안 듣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도 지금 대입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고모랑 이렇게 분들이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듣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좀 이야기를 해서 듣는 얼리 피드백에서 듣는 사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동현 대표님께서 정리를 지금 해주셨거든요. 예.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10계명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게으름 같은 경우는 저는 위험한 게 늪과 같은 것 같아요. 게으름에 한 번 빠지면 계속 게을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몸이 빠지는데 이게 계속 빠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정말 질식할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는 이 게으름을 느끼는 순간에 멈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 네, 게으름을 느끼거나 이건 내가 게으름이라 판단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딱 끊어내야 돼요. 첫 번째 순간에. 첫 번째 순간에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막 5분만 더 자자, 더 자자. 근데 이거를 그때 딱 끊어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게을러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처음 순간에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택하라인 것 같아요. 선택. 네, 선택하라. 사실 일어나야 할 때 게으름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아,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이때는 일어난 걸까요?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의식은 있잖아요. 네. 뭐 일어난 거기도 하잖아요. 이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은 거. 근데 누워있으면서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을 하면 가장 큰 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일어나거나 자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생각 자체를 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거죠. 마지막은 행동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행동하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하기 전에 너무 힘들거든요. 저항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운동을 딱 시작해서 5분, 10분만 해보면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좋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일을 할 때도 정말 막 힘들거나 이럴 때도 그냥 일을 먼저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동력이 생겨서 쭉 갈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방법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별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히 일하는 거 부지런하다, 일벌레다라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유럽인들은 오히려 뭐 좀 여유 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게으르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라별로 게으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봤을 때 저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잘 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네, 맞아요. 프랑스 사람들. 맞아요. 저도 프랑스나 그리스에서 깜짝 놀란 게 이제 그리스에서 겨울에 놀려고 2달 동안 놀려고 10개월을 일한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사고의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아까 말했던 일을 끝내고 노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게 돈을 모으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고 방식 자체가 굉장히 틀린 거죠. 첫 번째는 그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일을 할 때 아웃풋을 만들어내자야 되는 생각, 아웃풋 베이스 사고를 하니까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왜 GDP가 안 높지? 이런 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렇군요. 확실히 외국에 나가니까 일 처리도 굉장히 느리고 뭔가 환불 조치라든지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여유가 있는 게 확실히 그만큼 소비자들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같이 여유로우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맞습니다. 우리도 좀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게으름, 나태함, 뭐 어떤 몸에 막
그런 게으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런 나태함은 마음을 먹었다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자극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먹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많이 먹게 돼요.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삶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자기가 케미가 안 맞더라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극받는 게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이 옆에 없더라도 한 달에 하루쯤 저도 그렇게 옛날에 그 뭐 대입 수능장에 억지로 대학생을 억지로 찾아가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약간 되새기기 위해서. 또는 아침 새벽 5시에 이렇게 첫 차 타고 나가거나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타고 간 사람들 보면은 되게 자극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나태한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나태한 사람이 계속 살거나 아니면 그 삶을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런 식의 요법들은 해보면은 좀 개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든지 이제 자신이 나태하다고 생각하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노력의 방법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또 새해가 앞으로 밝아오면 분명히 또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나 게으름을 피면 안 되고 어떻게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많은 목표들을 세우실 텐데 우선은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이 세우지 마세요. 많이 세우지 말고 우선 딱 하나만 정하세요. 왜냐면 여러 개 세워도 어차피 못 지키고 그죠? 두세 개 어차피 못 지킬 거 딱 하나만 정하세요. 뭐 이제 다이어트든 뭐 먹는 거든 운동이든 뭐 딱 하나만 정하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곰이 100일만 수련을 하면 100일 기도하면 진짜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저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100일만 하면 진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만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걸 쭉 하자 평생 하지 말고 100일만 하자. 그래서 100일도 어려우니까 우선은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하면 그 성취감 때문에 2주일, 3주일, 한 달까지 채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불편할 거예요. 탄력 좀 받는 거죠. 네, 안 하면 불편하고 오히려 해야 편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딱 하나만 가지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맞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보고 있긴 한데 이불 안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 청춘들이 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게으름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청춘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게으르면서도 마음이 엄청 불편할 거예요. 동시에 요즘 청춘들은 너무 이제 속된 말로 빡세게 살아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게으름과 여유를 온전히 구분하고 게으름은 버리되 여유는 선택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멋진 청춘이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 하나가 지금 저를 굉장히 자극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제 안에 남아있던 게으름과 확실히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 함께해 주신 한동훈 대표님 그리고 강주리 캐스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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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